안녕하세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정원일입니다. 저희는 그 캐리스랑 많은 딜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 전자저널 사업의 저널 컬렉션, 그 다음에 대학 라이센스로 그로브스 온라인, 그 다음에 이제 OED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브스 온라인은 뭐 뮤직 온라인, 아트 온라인, 베네짓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그 OED에 대한 그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컨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데모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 OED라는 제품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 그 이제 본사로부터 받은 그 PPT 파일에 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어떻게 하면 저희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영어 대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문에서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모 여대의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OED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발췌해서 그대로 옮겼고요. 참고로 저는 종이 신문을 봅니다. 종이 신문을 봐서 제가 일일이 타이프를 보면서 쳤습니다. OED에 대해서 왜 OED냐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설명한 글을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OED에 대한 컨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하이에크가 1968년 발표한 정치 사상에서 언어 혼란이라는 논문은 언어에 관한 흥미로운 견해를 알려준다. 그는 인간의 언어 표현은 인간의 의지와 목표, 의견과 가치를 알려주는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언어에는 인간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유경제시장의 발전을 기계적 인공적 질서가 아닌 자율적 조직 질서 혹은 감각적 질서의 형성이라고 했고, 이것을 인간 문화의 진화와 그에 따른 사회 질서의 진화 과정으로 이해했다. 인간과 문화의 자율적 힘을 믿는 그는 경제학자 이전의 인문학자였다. 독일 인문학자 비렐름 폰 훔볼트도 언어란 인간 사고를 형성하는 기관이며 조화로운 인간 형성은 인간의 개인적인 완성은 물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 나온 것은 언어에는 인간의 가치, 의지, 목표, 의견, 인간의 사고, 생각 이것들이 언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를 기록한 문헌에 있는 글과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 의미와 글에 부여한 생각을 알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 의미와 그 생각, 그 의미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그 언어에 부여한 가치도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변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무엇이 사람들의 생각을 변하게 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OED라는 제품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OED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선생님들 찾아뵈면서 말씀드리는 게 OED는 영어 사전이 아닙니다. 영어 이력 사전입니다. 영어가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돼서 영어의 그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게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문학 사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OED에서는 11세기부터 현재까지 약 50만 개의 항목과 구문을 수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11세기부터 그 단어와 항목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들을
이력들을 계속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력들은 그 350만 개의 인용 문헌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 자료, 이력 자료라고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문헌은 발굴이 되고 있고 계속 이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주로 3, 6, 9, 12월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들은 신규 단어와 하위 항목들, 그다음에 새로이 발견된 의미들, 그리고 기존 항목에 또 추가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뭐 합성어나 구문들 이런 것들은 계속 주로 3, 6, 9, 12월에 연 4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규 플랫폼입니다. 신규 플랫폼이고 2023년도에 저희 그 OED 플랫폼의 사용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을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최대한 그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하게 또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플랫폼입니다. 재구성한 플랫폼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발했을지라도 몇 번의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련된 거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바로 데모를 넘어가서 이 OED를 통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고 있는 보시는 화면은 그 OED 그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로 데모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웹사이트입니다. 그 웹사이트를 보면은 일단 단순 검색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밴스 서치 가려면 오른쪽을 상단을 클릭해서 어드밴스 서치를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 검색을 한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로 넘어갈 수 있고 어드밴스 서치로부터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OED의 스트래프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OED가 갖고 있는 그 OED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문구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The Historical English Dictionary 해가지고 영어 이력 사전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항목들에 보이는 그 약어들이라든지 표현들, 발음들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 기능되어 있는 퍼스널 어카운트 셋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작하는 방법 나와 있고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외 기타 학술 자료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단어는 exploit라는 단어입니다. exploit 단어가 지금 현대 그 영어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exploit는 못마땅하답니다. 못마땅한 단어고 그 부당하게 이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착취하다. 그 다음에 뭐 최대한 잘 활용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협 공적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보면은 그 영웅주의나 뭐 이렇게 대담한 공격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적을 쌓은 주로 이제 뭐 전쟁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명사로 쓰인데요. 오늘 볼 거는 사실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exploit를 먼저 보게 되면 이거를 한번 단어를 찾았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발로 클릭을 해도 exploit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search를 클릭을 한 다음에 동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xploit에 대한 이런 이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exploit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 일단 먼저 그 etymology를 보면 이게 프랑스 말에서 왔다. 프랑스 말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프랑스에서 뭐 앵글로 노만 뭐 노르망어라 그러나 뭐 거기서 이제 온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1390년 이게 C라는 거는 약 1390년인데요. 그러니까 14세기 말에서 15세기까지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나오는데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보면은 해석하다, 설명하다로 나와 있고요. 그 문헌을 보면 이게 뭐 어떤 근거로 이게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이었냐? 그러면 이제 문헌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중세 언어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대략 이렇게 그냥 눈짐작으로 보면 because 뭐 교회가 그 성 니콜라스에 헌신하는 교회여서 이게 뭐 그의 삶을 뭐 그녀에게 뭐 설명을 잘 해준다, 뭐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대략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해석하다 또는 설명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초에 보면 이게 fulfill or satisfy, 그래서 어떤 필요나 어떤 열망,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욕구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다 또는 뭐 실행하다, 수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다 이제 obsolete, 이게 이제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시기에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살아남은 단어를 보면 이게 뭐 그 undertake, 그래서 뭐 실행하다, 수행하다, 뭔가를 달성하다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같은 뜻이죠. 이게 15세기에서 16세기 초, 뭐 15세기,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 무엇을 수행하다, 실행하다, 뭐 필요를 만족시키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land speed or success to, 그래가지고 어떤 성공을 이렇게 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속도를 가속화한다든지 무언가를 도와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뜻이 다시 또 쓰이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폐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이 이 18세기에 to harvest or extract a natural resource, 그래가지고 자연 광물들을 추출하다, 그 다음에 경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이 1795년을 보게 되면 이게 18세기 말인데 이게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에 영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도 넘어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뜻이 바뀐 겁니다. 경작을 해서 또는 자연 광물을 채취하는 걸로 바뀝니다. 요게 약간 또 변형된 게 그 자연 그 내추럴 리소스를, 자연 그 광물들을 탐사하는 것, 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7, 18세기 또 19세기까지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18세기 1795년에 보면 the petitioner therefore proposes by way of trial, 그 재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청원인이 to exploit all the greater and lesser woods, 그래가지고 뭐 크고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나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뭐 이런 문헌이 이런 글이 이런 이제 밑에 문헌에서 나온 거고, 또 1865년 보면은 in exploiting mineral resources, 그래서 광물 자원을 뭐 채굴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문장들이 그 문헌에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현재도 쓰이는 단어인데, 폐허가 아니고 현재도 쓰이는 단어인데 의미인데 2011년에 보면은 뭐 이게 뭐죠? 망푸구바 뭐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 그래서 이게 뭐 세계 문화유산인 것 같은데 림푸프에 있는 요 세계 문화유산이 콜 러시로 그 석탄 캐는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지역에 석탄을 채굴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문헌의 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세기 중엽부터는 많이 이렇게 채굴하는 거, 자연을 채굴하는 거, 나무를 경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 단어가 드디어 19세기에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to take advantage of in an unfair and unethical manner. 그래가지고 이제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착취한다. 뭐 이런 뜻이 이제 문헌에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세기 중엽에. 그래서 여기 뭐 1847년도 글을 보면은 뭐 exploiting that poor girl for their idle purposes of curiosity. 걔들의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뭐 그런 호기심으로 그 가난한 소녀를 착취했다. 뭐 이런 이제 문헌들이 문헌에서 이제 이런 문헌의 글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앞서 이제 그 단어의 의미들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뭐 자연 광물들을 채취하다 추출하다 이렇게 쓰였지만 나중에 되면 사람의 이제 인적 자원을 쓸 때는 이렇게 착취하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9세기에 들어서면 이때 아직 2차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점차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양극화도 진행되고 인권도 무시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 단어는 착취하는 단어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아까 네이버에서 말한 못마땅한 사고, 못마땅한 의지, 못마땅한 가치를 이 단어에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단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 아까 보면은 그 네이버에서도 나왔지만 최대한 잘 활용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또 남아 있게 됩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기회라든지 뭐 어떤 그 인권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베네핏을 그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다. 뭐 이런 또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단어에 대해서. 1840년도에 보면은 이런 이제 글들이 문헌에서 나옵니다. What is ruined world crowned with the verge of time? 이 verge of time 이게 이제 그 담쟁이 같은 건데 그 담쟁이로 둘러싸인 이 폐허가 된 그 성곽들은 뭐냐? 이게 러비시 이게 쓰레기냐? 그 골칫거리로 이게 제거돼야 될 쓰레기냐 아니면은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돈을 벌어볼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성곽길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the merger will create a company ideally placed to exploit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의 출현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회사를 그 합병이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2014년도에 문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똑같은 단어가 최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쓰이느냐.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게 착취하는 걸로 쓰이는구나.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19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듯이 이제 저희가 exploit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사회상들 무엇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능적인 면들을 좀 짧게 보면 여기 발음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그 다음에 frequency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1750년도 18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쓰이다가 이 단어가 1880년도, 1890년도, 19세기 말부터 이게 계속 올라가서 사용 빈도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린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1970년, 8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죠.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이제 컴파운드 그 다양한 합성어라든지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간략한 컨셉하고 OED의 간략한 컨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공지사항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다시 띄워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요렇게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OED에 대한 컨셉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5월 9일 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저희 OED 팀에서 그런 이제 단어와 그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보는 그런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아시아에서 그 영어권으로 넘어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한 그런 이제 단어들, 그 단어들 뒤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 OED는 그 언어학자 외에도 뭐 영문학과 뭐 이런 뭐 언어학과 아까 말씀드린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도고동문학과나 뭐 이런 분들 외에도 그 해외에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뭐 IT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학자, 그다음에 법학자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 시스템, 법 체계, 또 거기에 맞는 IT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OED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웨비나를 통해서 다양한 좀 더 그리고 재미있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한국지사나 앱스코 코리아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독점대 행사인 앱스코 코리아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 Q&A로 짧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까지 OE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